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이제 곧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FOMC 관련된 펀더멘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달에 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고작 2.3%로 이번에 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11월달까지 금리 인상률은 41%이고 12월까지 누적 금리 인상은 50%로 확률적으로 본다면 올해 안에 금리 인상 한 차례 확률은 반반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 9월달을 바라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에 대한 여부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FOMC 회의를 앞두고 중요한 것은 여기 Summary Economic Projection인 SEP가 어떻게 바뀌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6월 기준으로 Federal Funds Rate의 최종 금리는 이렇게 5.6%이고요. 12월 안에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되면서 5.6%를 갱신할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유 펀더멘털 분석대로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은 반등하면서 헤드라인 CPI month over month는 0.6%였고요.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은 3.7%를 달성했으며 core CPI year over year는 4.3%이고 부동산이 제외된 core service less shelter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연달아서 반등 중이고 year over year 기준으로 core service less shelter를 봐도 서비스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기는커녕 다시 반등 중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점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는 아까 CPI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헤드라인 PPI는 month over month 기준으로 0.7%로 엄청 올랐고요. 헤드라인 year over year 기준으로 1.6%를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상회해 주었고 이렇게 코어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리테일 세일 지수도 엄청 강하게 나온 것은 물론 여기 임포트 프라이싱 쪽에서도 반등을 해주면서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따른 펀더멘털 악화 현상은 실현되고 있으며 펀더멘털이 악화된다는 것은 일반 성장주를 이상으로는 정말 좋을 게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비록 확률적으로 12월 안에 금리 인상률은 50%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안에 금리가 결국 5.6%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 상태인 완벽한 시나리오가 시장에 반영된, 즉 골디락스가 시장에 반영된 상태인데 만약 금리가 12월 안에 한 차례 더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으로 골디락스가 아니며 금리 한 차례 추가 인상은 완벽한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SEP 지표를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센트럴 텐던시로 장기적인 금리 예상치는 3월까지만 해도 2.4에서 2.6%였지만 6월 기준으로 2.5에서 2.8%로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나올 SEP에 있어서 금리의 중간값인 여기 2.5%가 더 상향 조정이 되느냐 마냐를 봐야 합니다. 그럼 과연 연준의 전망이 지금 채권 시장이 갖고 있는 전망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채권 시장은 연준의 최종 금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5.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달의 예상 수치를 보면은 이렇게 4.6% 정도로 연준의 SEP와 정확히 부합한 수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025년에는 연준이 이렇게 3.4% 정도의 금리가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2025년의 수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4%대로 3%가 전혀 아니게 잡혀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가장 낮은 수치는 4.06% 정도입니다. 그 말인즉슨 25년에 연준이 잡아놓은 최종금리 3.4%는 연준에 의해서 낮게 전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잡혀있는 3.4%의 수치가 상향 조정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Real Yield Curve로 여기 잘 보시면은 1년부터 30년까지 Real Yield가 전부 다 2.0% 이상의 선상에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eal Yield는 Nominal Interest Rate에서 인플레이션이 차감된 수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Real Yield가 앞으로 모든 해에 있어서 앞으로 30년 동안 최소 2.0%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2.0%가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식에 따라서 아무리 못해도 연준의 금리가 4%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Real Rate가 이렇게 줄어들어야만 연준이 지향하는 목표인 2%를 맞추는 과정에서 금리가 4%가 언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Real Rate가 최소 2%로 잡혀 있으면은
연준이 지향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가 되는 과정에서 금리 4%가 앞으로 매우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제로 금리 시대와는 완전 배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Fed Funds Future Curve를 보시면은 2025년에 4% 초반대로 내려갔다가 2026년, 2027년, 그리고 2028년 때는 다시 이렇게 4.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2028년이 돼도 금리는 제로 금리는커녕 이렇게 4%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얼 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최소 2% 이상이니까 이게 계속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잡아놨던 여기 longer run 2.5%는 틀린 수치가 되므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연준의 이러한 longer run 금리가 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 2018년대 real rate를 들고 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2018년 당시 real rate는 이렇게 1.4%대로 그때 당시 연준은 장기금리로 3.0%를 보고 있었습니다. PCE 인플레이션이 2.0%이고 여기 장기금리가 3.0%이므로 real rate는 얼추 1.0%대로 2018년 때는 연준과 채권의 시각이 일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PCE 인플레이션 2.0% 더하기 real rate 1.0% 하면은 연준의 장기금리 3.0%가 나옴으로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연준은 장기적으로 장기금리를 2.5%로 보고 있는데 정작 PCE 인플레이션은 2.0%입니다. 그럼 리얼 레이트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0.5%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리얼 레이트는 한두 개가 아니라 1년치부터 여기 30년치까지 최소 2.0%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연준의 전망이 저평가되어 있어 한참 저평가가 되어 있으며 이번 발표 때 SEP에서 여기 longer rate가 2.5%가 아니라 더 상향 조정이 된다면은 지금 골디락스인 완벽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의 펀더멘탈은 정말 안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의 펀더멘탈은 안 좋아지고 있으니 조심한다고 꾸준히 영상을 올려왔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기에 적어도 장기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심한다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자꾸 저보고 3월달 시작으로 해서 3개월 정도까지 시장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는데 펀더멘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실리콘밸리 뱅크런이 터지면서 이렇게 정확히 3월을 시작으로 금융 컨디션이 완화됨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가가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는 것이고 언제 수렴할지는 모르니 펀더멘털이 안 좋다면은 방심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조심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언제 돈을 버냐는 분도 계셨는데 바로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 거시경제보다는 훨씬 더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원유 섹터를 꾸준히 분석을 드렸고요. 원유 섹터는 또 빅테크가 아니라서 싫으셨는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제 기준은 펀더멘털이지 편견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렇게 며칠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주식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안 좋다라고 한들 무조건 올라가라고 일방적으로 응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응원한다고 해서 오르는 주식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안 좋으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제 방침은 사고 팔고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저렴해지면 사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으면 대응하지 않고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가 되면 대응하는 것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무작정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저렴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은 원유 섹터를 상으로 수량을 쌓아왔고요. 유가가 91달러까지 올라오면서 투자하고 있는 옥시덴탈, OB, CP, VTLE, OVV, BNE, 썬코 에너지 등 모두가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수량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 90달러대에 의해 즐길 일만 남은 것이며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인지라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주가 되었던 지표가 되었던 탑다운 버텀업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중에 성장주가 또 적정주가 혹은 저평가 구간에 와준다면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바로 제가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원유 쪽은 문제가 없으나 일반 성장주를 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